안녕하세요. 오늘의 체스 퍼즐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기준 자정이 오후 4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4시에 퍼즐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0분 정도 지나서 지금 6만 명 정도가 풀었네요. 근데 너무 빨리 오면 다른 사람이 남긴 해설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6월 27일 토요일, 오, 요요, 오, 요요. 요요 그거 말하는 건가요? 우리 옛날에 썼던 요요 말하는 건가? 무슨 요요 말하는 건지. 자, 흑차례고요. 한번 볼게요. 피스가 비슷한지. 피스는 둘 다 퀸이랑 비숍이 있고요. 폰도 개수가 흑이 하나, 아니구나. 똑같구나. 폰도 개수가 3개로. 그래서 지금 피스는 이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 체크메이트 퍼즐 아니고 머티리얼 퍼즐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머티리얼 퍼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메이트일 수도 있고 한번 잘 보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대방 공격 상황을 볼게요. 지금 퀸 이렇게 돼 있고 비숍 이렇게 돼 있어서 비숍이 우리 킹을 공격을 할 수도 없고 퀸도 뭐 여기 와서 공격을 하거나 그러게요. 뭐 별거 없네요. 물론 이렇게 와서 공격했을 때 이렇게 가서 막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반격해서 잡을 수 있고 상대방 킹은 지금 9칸 중에 한 칸 빼고는 릴릴릴릴릴릴 해서 3, 4, 5, 6, 7, 8 8칸이나 갈 수 있는데 우리 퀸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펀이 여기 공격하고 있고요. 퀸이 이렇게 세가 공격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 펀도 이렇게 앞에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칸이나 더 갈 수가 있네요. 비숍도 있구나. 비숍이 여기 보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4칸 정도 지금 갈 수가 있네요. 상대방 킹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숍 같은 경우는 여기 가서도 공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비숍으로 이제 여기를 가서도 공격할 수 있고, 아니면 퀸으로 여기 가서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비숍한테 이제 잡히고요. 아니면 퀸으로 여기를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여기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잡히겠죠. 퀸으로 이제 여기를 갈 수는 있는데요. 우리 이제 보호받으면서 근데 그럼 비숍한테 잡히긴 하겠죠. 그럼 또 반격을 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보이고요. 이 퍼즐은 좀 이렇게 단번에 보이진 않아서 제가 체스판 가지고 한번 혼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퍼즐이기 때문에 퍼즐이 매우 어려울 거라서 쉽게 막 체크메이트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까 4시 반쯤 키지 않았나요?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혼자 고민한 것 같은데. 아까 4시 반쯤 킨 것 같은데. 네, 5시 20분 정도 됐고요. 벌써 13만 명이 풀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크게 세 가지가 보이거든요.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보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시작하거나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네요. 예. 아니면 이건 안 되죠. 예.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보여요. 이렇게 시작하는 H8에서 시작하거나 G3에서 시작하거나 G2에서 시작하거나 혹은 G7에서 시작하거나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더 봤거든요. 근데 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매트리얼 퍼즐이면은 스큐월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스큐월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얘네들이 일직선에 있을 때 그러니까 퀸이랑 킹이 일직선에 있을 때 제가 이쪽에서 이쪽 다이어고널에서 공격을 하면은 킹이 피하잖아요. 그럼 제가 퀸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걸 스큐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체크메이트는 솔직히 안 보여가지고 아마 그 정도? 퀸을 잡는 정도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걸로 가든 뭐 그렇게 엄청 유리한 시나리오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여기 3칸 일단 먹었고 그리고 이 폰이 하나 먹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길 가면 이렇게 또 먹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킹의 도주 경로가 딱 3칸으로 제한돼요, 여기. 근데 이제 만약에 킹이 D5로 가게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막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비숍 가서 이렇게 하면은 퀸이 와서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비숍으로 다시 잡고, 그러면 이제 폰이 와서 이렇게 잡겠죠. 뭐 그 정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갔을 때 그냥 킹이 도망간다 해봐요. D5로. 그럼 제가 이제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H1으로 가가지고 스퀘어 해가지고 퀸을 잡을 수 있어요. 이쪽 라인이 그래요. 지금 보면. 이쪽 다이아고널 있죠? 이쪽 다이아고널로 킹이 만약에 도망가는 경우 제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스퀘어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건 좋은 시나리오예요. 우리한테 D5로 만약에 도망갈 경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E6나 D6로 도망간다 했을 때는, 만약에 D6로 도망간다고 하면 D6로 못 도망가는군요. 음, 도망갈 수 있죠. 이따 이쪽으로 가서 체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D6로 도망간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비숍을 와서 재공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쪽 다이아고널로 가도 돼요. 우리 퀸으로. 그래도 잡히지 않아요. E6로 도망간다고 하면은, 음, 그러면 E6로 도망간다고 하면은, 음, 이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E6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위쪽 퇴로를 차단해 주는 데 있어서는 이게 지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비숍으로 공격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그게 훨씬 그 제한을 주거든요. 도망갈 수 있는 경우에. 근데 이렇게 가서 공격을 하면은, 만약에 D6로 가서 공격하면 바로 이제 퀸이 잡으니까. 근데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 가서 공격을 하면 사실 퀸을 도망가기보다는 아마 높은 확률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숍으로 여길 가서 체크를 할 경우에 얘를 도망시키기보다는, 그죠? 도망갈 곳이 있나? 네, 여기 가서 공격을 하면 사실 여기로도 도망갈 수 있고 여기로도 도망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다이아고널 공격하면 여기나 여기나 여기로 도망갈 수는 있는데, 높은 확률로 이제 제가 비숍으로 여기 가서 공격하면 아마 높은 확률로 퀸이 잡겠죠. 그러면 제가 위로 올라가서 바로 스퀘어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면 제가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 그러면 이제 제가 비숍을 뺏기지만은 대신 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여길 가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다 애매해요, 시나리오가. 스퀘어를 만들기가 되게 애매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만약에 첫 무브를 D6를 하면 퀸이 아마 거의 무조건 잡으러 올 거예요. 거의 무조건. 그러면 바로 스퀘어를 만들 수 있네요. 네. 근데 그것도 걱정해야 되는구나. 여길 와가지고 어, 스퀘어를 만드는 것까지 좋은데 킹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 가서 스퀘어를 만들면 뭐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혹은 여기 도망가겠네요. 근데 가까운 데로 도망갈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가서 스퀘어 했을 때 이거 잡으면 또 킹이 반격해서 저를 잡을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스퀘어 하는 거는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첫 무브로 D6를 가서 제 비숍을 희생시키고 퀸을 여기 오게 만들어서 스퀘어를 만든 다음에 퀸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킹이 그 저의 스퀘어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이쪽으로 가면 다행인데, 뭐, 뭐 이쪽으로 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가까운 쪽으로 도망을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퀸을 잡자마자 잡혀요, 또. 아, 그래서 이제 열로 가서 공격을 하면은 킹의 도주 경로가 이제 이 정도, 3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3개 정도에서 여기를 가면 우리한테 되게 좋은 시나리오가 나와요.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이렇게 스퀘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스퀘어를 만들었을 때 또 킹이 여기로 도망가거나, 여기를 못 도망가는구나. 킹이 이제 여기로 도망가거나, 여기로 도망가거나, 여기로 도망가거나, 뭐 여기로 도망을 못 가네요. 비숍 때문에. 음. 아니, 비숍이 또 여기. 그래서 되게 고려할 게 많아가지고, 이 퍼즐의 목적이 체크메이트가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퀸을 잡는 것일 것 같은데, 왜냐면 체크메이트라면은 제가 그거는 솔직히 안 보여서. 근데 첫 시작이 이제 퀸인지 비숍인지를 모르겠어요. 비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유인해가지고 스퀘어를 강제로 만들어서 잡는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얘한테 도주 경로를 딱 3칸만 남겨주고 뭔가 하는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처음부터 이제 이쪽으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공격을 시작해도 되고요. 여기 G3에서. 근데 G3와 H2의 차이가 큰가? 여기서 시작을 해도 어쨌든 이쪽 다이아고널이라서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전 솔직히 첫 무브를 지금 모르겠어요. 이건지, 그러니까 비숍이라고 했을 때도 2가지가 있고, 퀸이라고 했을 때도 2가지가 있어서, 만약에 전혀 뭐 다르게 막 폰이거나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뭐 퀸이 움직인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강제로 스퀘어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즉 테러 경로를 3가지 주는 건지, 일단은 저는 비숍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일단은 그러면 스퀘어를 강제로 만드는 시나리오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일단 이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퇴로 경로를 3가지를 주는 걸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비숍으로 시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가서 강제로 스퀘어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이쪽으로 가서 퇴로 경로를 3가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으면 퀸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퀸으로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죠. 지금 잡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거나 이렇게 시작하거나거든요. 그때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면은 여기밖에 못 쓰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여기 H라인을 전부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퀸으로 시작한다면 아마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었네요.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제가 생각한 게 전부 다 틀렸습니다. 제가 생각한 시작이 전부 다 틀렸어요. 그러면 네, 퀸으로 시작하는 건 맞네요. 퀸으로 시작하는 건 맞는데, 어, 퀸으로 시작을 이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음, 어, 제가 생각한 게 전부 틀려가지고, 멘붕이 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 맞다. 이것도 있었어요. H8으로 가는 것도.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H8으로 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어, 그, 위쪽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H8도 제가 보긴 했어요. 체스판에서 아까 둘 때. 근데 이제 이게 뭐 되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서 그랬는데.
일단은 비숍으로도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비숍으로 공격하면 또 바로 잡힐 테니까 비숍은 아닐 것 같고 얘 여기를 공격하면 이제 이쪽 폰한테 먹히니까 그리고 너무 이건 너무 가깝고 이건 비숍한테 잡히고 그래서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인데 이쪽은 이제 대각선을 공격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평행을 공격할 수 있어서 대각선 공격이 더 좋을까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스퀘어를 만들어서 퀸을 잡으면 좋긴 해서 이거는 제가 좀 더 공부해 볼게요. 제가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아까 그래서 첫 무브도 HA 제가 까먹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너무 할 수 있는 수가 많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는 사실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요. 네. 이게 그나마 전 낫다고 생각은 하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피할 수 있는 경로 중에 이제 여기로 가게 되면 제가 스퀘어를 해서 바로 퀸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못 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수가 더 나은 수긴 한데 만약에 아니면 이 수인데 그것도 아니네요. 어 비숍이라는 건가 그럼? 음. 지금 스퀘어를 할 건가 봐요. 이렇게? 예. 어쨌든 그 스퀘어를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걸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했던 이유는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킹이 도주했을 때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도주하면 결국 퀸을 다시 먹히기 때문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걸 했던 이유가 이걸 했을 때 이제 얘를 멀리 도주시킨 다음에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스퀘어를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H8으로 갔을 때 도주 경로가 그거밖에 없었나?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 여기로 가면 바로 스퀘어네. 그러니까 이쪽 다이아고널을 다 잡고 그리고 이제 이거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긴데 여기도 갈 수 있고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도주 경로가 있었거든요. 아래로 내려 H8으로 공격했을 때 그래서 F4로 굳이 갈 필요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네 가지 도주 경로 중에 이제 여기나 여기로 가면은 바로 또 스퀘어를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때 스퀘어를 여기 갔을 때 스퀘어를 하면은 이제 어차피 저희 퀸이 또 다시 먹히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스퀘어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쪽 다이아고널을 공격했을 때 음, 얘가 여길로 도망가거나 여길로 도망가면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나 여기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 밑에 아래 두 칸으로 오는 의미가 없고 위쪽으로 가야 제가 스퀘어를 해서 퀸을 잡을 수 있는데 이쪽으로 도망가면 다행히 근데 딱 그 자리로 도피를 해줘서 이렇게 스퀘어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퀘어라는 거는 대충 짐작을 했는데 어떻게 스퀘어를 만드는 건지가 헷갈렸던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로 갔을 때 얘가 여기로 가면은 곧장 스퀘어를 만들 수 있긴 해요. 여기로 가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만약에 얘가 음, 여기나 여기로 갔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기 흰색 이쪽으로 E6나 D5로 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스퀘어를 만들었어야 했는지. 그러면은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혹시나 해설이 댓글이 있을까 해서 봤는데 아직 해설 댓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관건은 결국 오늘 체크메이트 퍼즐이 아니었고 머테리얼 퍼즐이었는데 머테리얼 퍼즐이면 뭐 당연히 퀸을 잡는 거겠죠. 이 퀸을. 근데 이 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바로 이 같은 라인에 오게 만들므로써 스퀘어를 만들어서 잡는 거였는데 그 방법에 이제 처음에 전 이것도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 가까워서 결국 다시 우리 퀸도 먹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다이아고널에 들어오면서도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야 제가 잡고 나서 이 킹이 저를 바로 잡지 않으니까. 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반드시 킹이 이쪽으로 간다는 보장은 사실 없었고 충분히 이제 여기나 여기도 올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또 풀어나갔어야 했는지 왜 상대방 킹이 E6나 D5로 오지 않았는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E6나 D5로 안 왔을까요? 만약에 E6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E6로 갔을 때 제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체크를 시킬 수 있었 것이고 만약에 D5로 가면은 근데 그러면은 스퀘어를 너무 빨리 만들게 돼서 그렇게 좋진 않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근데 그거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위로 가도 제가 위로 갔어도 얘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도망갔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공격해서 위로 도망가게 일부러 한 거네요. 위에서 하면은 퀸이랑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찬 오브가 H8이었던 이유는 아래쪽에서 공격함으로써 이제 킹이 위로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위에서 공격을 때리면 킹이 아래로 내려가서 퀸이랑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스큐어로 공격하기가 어려워져서 근데 이제 이렇게 비숍으로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어, 이렇게 비숍으로 공격해도 아래로 내려가요. 가까워져요. 맞아요. 비숍으로 여기서 공격을 해도 이쪽으로 내려가고 퀸으로 여기서 공격하거나 여기서 공격을 해도 결국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퀸으로 아래로 내려와서 공격을 하면 퀸이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충분히 퀸과 멀어졌을 때 스퀘어를 만든다. 이런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퍼즐 여기까지.